미국의 중간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중간선거란 게 없기 때문에 개념은 좀 생소한데요. 다만 주식시장에 경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판세를 잘 알고 계시고 경제 흐름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인포스닥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워싱턴 방문하신다 그래서 화상으로 좀 연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 오셨어요? 일찍 뭐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일정 때문에서 어저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또 받을 만한 정보들이랑 현지 분위기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 우리가 맞춘 점도 있고 제가 가서 제일 좀 놀랬던 거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간선거다. 거의 대선급의 중간선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요. 대개 이제 중간선거가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현직 대통령을 뭐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럼 이게 굉장히 뭐 신사적으로 나가 이게 아니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잊어먹는 거예요. 무관심이다. 이렇게 무관심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번 중간선거에 굉장히 큰 뭐 어떤 그런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예 관심 밖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이슈가 하나도 없는 중간선거 처음이에요. 2018년도에는 북한하고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러시아 게이트 이런 게 많았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이 뭐 주제가 됐다 그러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큰 주제가 됐으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바뀝니다. 이 유권자들이 지금 뭐 굉장히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왜 정부가 제압을 못하느냐 거기에 지금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쳐져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이길 확률은 85%.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나온 걸로 봐서는 219석을 확보를 했고요. 공화당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182석을 확정.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9석이면 19석이면 아시겠지만 218석이 다수당의 기준점이거든요.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이미 확보가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상원은 어떻게 되냐? 상원이 관심이잖아요. 공화당 47개, 민주당 46개로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원은 한 석 차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뭐 가봐야 하고. 자, 상원 같은 경우 또 조지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거에서 투표에서 50%가 넘지 않으면요. 12월 1일 날 재투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나 다른 데에서는 이 우편으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어떤 날짜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럽죠. 근데 그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월 말까지는 계속 가야지만 이게 될 거고요. 뭐 제 진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런 선거 결과가 증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사실 11월 말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거 뭐 투표 끝났다고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훨씬 더 편하신 것 같고요. 물론 미국 현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선거 결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금융, 그다음에 에너지, 헬스케어, 기술, 국방 뭐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장 취재를 다니고 있었어요. 현장 얘기를 따끈따끈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사실은 딱 그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그날 밤에 이제 밤새고 딱 조금만 새벽 2, 3시까지만 잠 안 자면 결과 딱 보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언제쯤 선거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 찍힌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하면은 소인이 찍힌 거를 11월 11일까지 거를 유효한 대로 받아주는 주가 있고 각 주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들이 6개 내지 7개 정도가 지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 스윙 보터가 됐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요번에 보면은 47대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넘기지 못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때는 재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걸리겠죠. 예, 그것까지 가면 12월 1일 날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집중 뭐 네. 지금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관망하시는 게 좋고,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네. 제가 뭐 여러 사람한테 들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갖고 있는 것은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과거 뉴욕 증시입니다. 통계를 보면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특별히 지금처럼 대통령과 그 의회 권력이 다른 경우, 그렇죠. 또 대통령이 또 민주당이고 하원이 의회가 공화당인 경우가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민주당, 네. 의회 공화당일 때가 16.8%로 해서 그 다음에 네. 상승률이 그래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에 가서 가느냐. 근데 네. 다 보시면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의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인데 마침 어저께 블랙락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예. 랠리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약간의 관망,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뭐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태틱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선거 결과와 그게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면 일단 또 이 입법을 하고 이런 건 대부분 이제 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원이죠. 하원에서 시작을 하고 예, 상원에서 추인하고 네. 되돌려 보내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 공화당의 이렇게 상승 길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뭐 이제 일단은 이 민주당은 좀 돈을 풀자 그 주인데 이제 그거부터 이제 잡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정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 한도 이거 엄격 관리하는 지금 이것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증세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기후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가 뭐냐면 민주당은 기후 변화가 최우선 과제예요. 근데 공화당은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 주요한 과제다. 이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재미난 게 뭐냐면 기후 변화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뭐 단지를 만들고 이러는 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공화당이 득세한 지역에 그 시설들이 몰려 있어요.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화당은.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의 우선주의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다시 오는 부분. 그다음에 공급망 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미국 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공화당은 무슨 소리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계 공급망 우리가 다시 만들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IRA, 그렇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뭐 주변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IRA의 어떤 법 개정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IRA 법안을 지금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금 하원의원에서 하나를 상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발의를 했죠. 예. 예, 발의를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데 특히 이제 이거는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요. 조지아에서 풀어줘야 돼요. 네.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이제 뭐 조지아 주지사 공화당이고요. 그다음에 상원의원 후보가 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빙을 하는데 세 분 다 IRA에 있어서 우리 현대차에게 유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봐서 IRA 지금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에선 뒤로 아니다. 밀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대를, 뭐 확 바뀔처럼 기대를 크게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우리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워낙 강세이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화당 이제 승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 네. 어차피 그렇다면 금리가 하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하락이 되면 환율은 정상화 과정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의 논쟁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갈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 기름값에 대해서 이것이 하락한 것을 체감합니까 하는 데 대해서는 67%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데 이것이 잡아가는 네.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금리 싸움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이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예, 공화당원이죠. 예.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재정이 억제가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 정상화 과정은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이번 중간 선거는 과거처럼 정권 심판이 아닌 어떻게 대선 전체적인 그렇죠. 성격이 강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이번에 또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뭐 상당히 그 움직임이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요 네. 따끈따끈한 아이템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올라가셨어요. 이거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받아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2024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그 선거할 때 쓰던 트럼프 모자인데 2024년도 모자를 저쪽에서 만들어서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별이 3개지 않습니까? 예. 별이 왜 3개인지 아세요? 글쎄요. 네? 뭐 여기 앞에 별이 3개잖아요. 사면님은 못하는데 대통령은 저번 선거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선거도 이기고 지난 선거도 이기고 다음 선거도 이기겠다는 게 별이 3개입니다. 예. 그래서 테이크 아메리카 백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이 오르가나이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추수감사절 밥상에 이 트럼프의 출마설을 올리겠다는 게 그쪽의 지금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5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보다 대선 출마 선언은 확실한 상수로 보시고 가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젊은 주지사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결이 다르다 등등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중간 선거에 200명 이상 후보를 지원을 했고 자기가 가서 다 유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최대 개파로 떠오른 게 트럼프.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물론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대선 잠룡인 공화당 의원이 재선했는데 상원입니다. 벌써부터 트럼프가 견제하면서 너에 대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 야, 트럼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제 선거 윤곽이 확정되거나 경제 정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경제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앤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세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대응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